지금 우리가 네. 그 배터리가 네네네. 방전되는 바람에 네네네네. 다시 또 이어가야 네.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비례대표를 가지고 말씀 나누다가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비례대표 지금 현재 그 조국이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조국혁신당. 예, 네네네.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그 소요를 먹여서 이렇게 비례대표 이제 순번. 네. 순번 네.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며칠 전에 그 태안까지 가서 네네네. 그 태안 그 전경도 좀 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네네.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외에서 찍으려고 다 실내로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그 부분을 좀 알려고 했었던 건 누구냐면, 그 황운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충청도 충신 포럼이라서 또 그 황운하라는 사람이 그 충청도 대전 광역시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황운하 그는 누군가를 하다가 이제 그 황운하에 대해서 깊숙이 다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황운하는 그 조국이가 몇 번 순회 넣었어요? 8번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이는 2번이고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1번이죠. 남자 1번.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 만약에 지금 현 여론조사로 봐서는 네네네. 그 조국 개혁신당 네, 조국개혁신당. 거기가 아니,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당 이제 뭐가 여론조사가 그쪽이 높다면서요.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더불어 비례당 당 이어서 3위죠. 3위.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 누구야 황운하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정치 않는 것처럼 하더니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불출마 선언. 네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이 1심에서 3년 네. 언도받았죠. 네네. 3년 선고를 받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한참 현재까지 1심까지는 범법자 아니야. 1심까지는 그렇죠. 범죄자죠. 아니 하여튼 1심까지는 1심에 판사가 너는 징역 3년이다라고 언도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네네. 이제 아니냐 기냐는 2심 가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죠. 네, 하여튼 네네.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여론도 그렇고 공천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는 이제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됐던 거죠.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조국이하고 같이, 근데 조국이하고 손발이 잘 맞을 수 있는 거는 옛날 울산 송 누구 울산 광역시장 네네네. 선거 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까지 울산시장 온거 선거 개입. 맞죠? 네네 이 맞습니다. 사람이 그 당시 이제 황운하가 경찰 울산 경찰청 지방 경찰청장이었죠. 네, 울산 지방 경찰청 청장이었을 때 네네. 거기에 이제 연루가 돼서 결국은 이번 3년 언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선거 그렇고. 개입으로. 선거 개입으로. 네. 그건 이제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로 간다고 뉴스에 나오고 뭐 사진 찍는 거 나오고 막 그러대. 본인 마음이니까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정당 선택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정치를 한다 만다 어느 당을 택한도 역시 개인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황운하 전 청장의 입장에서는 조국이란 사람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창당을 하는데 나는 1심이다. 그럼 난들 왜 못하냐. 말대.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 거고 그걸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현역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황운하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8번. 처음에 이제 조국이 할 때는 5명 정도만 하면 된다 했다가 10명까지도 가능하겠다 하더니 이제는 10명 이상 15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정당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보면 2등, 3등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이 15%에서 많은 데는 25%까지 나와요. 참 신통해. 신통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한 거죠. 저기 이 교수님, 네.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니요, 저는 이제 계속 전화 오면 조국 혁신당 지지한다고 그러려고. 그리고 저는 안 찍을 거거든요. 당 하나 만들어서 훌륭한 사람들 좀 그 좋은 길로 가도록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죽기 전에 글쎄요. 한번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들. 근데 좀, 저는 체질적으로 또 태생적으로 저는 정치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다행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황운하 씨도 뭐 8번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죠.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는 황운하 씨가 당선이 돼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더라도 순위를 이미 순번을 정해놨기 때문에 다음 번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다수당을 하게 되면 황운하나 이런 것처럼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형일 경우에는 밑에 순번으로 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국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건 이미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판결이 난 거다. 비례대표를 노리는 당이란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고 당을 보고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당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 이게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법을 잘 모르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법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세월이 바뀌고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바뀌고 민도가 바뀌면 헌법, 그다음에 헌재, 법에 대한 민심 이런 것들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입법을 한 다음에 위헌이라고 헌재에 소송을 걸면 헌재에 또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게 맞는 건지.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안 맞았지만 지금은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도 역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자기의 어떤 상식 하나, 지식 하나,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맞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역시 법 체계 안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조국은 그걸 헌재에다 그 위헌 판결을 한번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고. 아니, 저희는 모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전공 환자도 서로들 다 다르던데. 네네. 근데 뭐 우리 뭐 평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뭐 이제 그렇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국이도 교수, 이승철이도 교수, 최종진이도 교수인데 같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수라는 이런 역할은 갖고 전공이 다른 것뿐인데 그 뉴스를 많이 타던 사람이 최종진이보다 훨씬 잘났고 똑똑한 줄 알고 정말 그 죄를 져도 나보다 나는 죄를 많이 졌고 그 사람은 적게 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쭉 훑어보니까 웬 큰 죄를 이렇게 많이 졌는지 이러고도 그 좀 이 사람이 이러니까 다 교수들도 다 저러는 줄 알 것 같아서 난 그게 좀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네. 우리 이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 섬세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 또 해주시고 얘기해 주실 게 많았는데 왜 이 사람이 창당을 했을까? 또 창당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뭘까? 과연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래서 창당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면 됐다라고 국민이 그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이가 그 방탄하는 걸 보고 또 조국이가 나도 지금 2심에 2년 징역 600만 원 벌금을 받았으니 다음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특권이 많더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황운하가 지가 그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또 그 사람은 뭐 경찰청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또 국회의원 된 사람이라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겸임 금지의 공무원 그 윤리 거기에 어긋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보다 보니 자기가 그 맛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끝나고 국회의원 임기 딱 끝나면 이제 계속 이제 그 법원에 가서 재판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2심에 뭐 징역 또 3년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제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 그것도 사람 모르죠. 이제 어, 판사가 도망갈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통상 국회의원들은 법정 구속된 예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또 저거 할 때는 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니까 이번에 당선되면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이 되죠. 그렇지. 황운하. 그거를 노린 거죠. 노리고서 이제 네, 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네, 거길 또 갔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조국이 만든 당은 뭐 비례대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더라라는 말씀을 다 해주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못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잘못하면 인신 공격이 되니까요. 네. 인신공격은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헌신봉사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정치하려고 나왔다. 그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2심까지는 범법자니까 그것도 뭐 민사도 아니고 형사 보면 그래서 그걸 면하자고 이제 하는 짓이다 하는 게 지금 쭉 이걸 다루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공부가 됐고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 교수님 비 오는 날 그 먼 거리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촬영에 성심을 다해 주셔서 고맙고 끝으로 그 이 교수님이 그 현재 그러니까 국내 현 정치 그 동향을 지금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뭐 전문가는 아니시고 네, 네, 정치하시는 네, 분 네, 아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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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네. 유권자 입장에서 한 네, 말씀 네, 네, 좀 네. 주신다면 이제 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개개인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지극히 예. 당연한 것인데 계속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데 여당의 역할을 못하고 야당이 지나치게 견제를 많이 하고 목리를 부리고 그랬다는 그 일반적인 시각 때문에 그 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0% 정도예요. 그러면 그 둘을 합하면 60%이고 나머지 40%는 자기의 마음을 터놓지 않는 유권자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힘도 아니고 민주도 아니고 제3의 무슨 것, 그게 제3지대라는 것이죠. 제3지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믿었던 정치인이나 잠시 일선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정당에 있던 사람이 뛰쳐나가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뭐 여러 당이 있습니다만 이합 집산이 다 끝나서 몇 개가 딱 남아 있어요. 전국구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내세우는 당도 있고.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왜 당을 만들게 됐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3지대가 중도에서 갈팡질팡하고 정을 못 느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지 이걸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제3지대에도 선택하지 못한 다시 30% 가까운 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중도층에 대한 것하고 민주당의 어떤 그 위험도 이런 것에 대한 반발심을 이용할 목적으로 조국이 나온 것이죠. 조국이 나온 게 전부 다 뭐냐면 정치 검찰 타도, 윤석열 정부 조기 심판, 제7공화국을 국민들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드는데 1조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말은 다 모아서 강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세운 조국 혁신당에서 내세운 강령을 보면 딱 중도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국힘은 약간 우적인 게 있고 더불어는 약간 좌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의 강령을 보면 딱 가운데예요. 외연을 좀 확장했을 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당이 예? 이따가다 이제 어떻게 뭐 1조, 2조 몇 개 보게 되잖아요. 아이 그거 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다 아는 거니까요. 강령대로 당을 운영하거나 그대로 하는 당은 난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지지자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좌쪽에 가까운 어떤 강령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뭘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왜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되고 내가 왜 그 강남 좌파의 아이콘이고 내가 왜 검찰 독재를 종식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있는 것은 딱 몇 가지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청장은 지청장급이죠. 이런 사람들을 직선제로 뽑겠다. 이거예요. 미국식으로. 미국식이 그렇거든요. 그냥 그거 하겠다는 거 하나는 제가 봐서 뭐 이건 이럴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검사장이죠. 검사장이 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눈치 안 보고 나를 뽑아준 국민을 보고 하겠구나.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거 하나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조국이란 사람의 첫 번째 범죄 행위라고 판결을 받은 게 입시 비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교수가. 교수 아니에요, 이제. 아니, 그건 전직 교수가 그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제 그랬잖아요. 그 짓 할 때 교수였을 때 그 짓 한 거 아닌가? 강령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육균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 자기 아들 딸은 편파적으로 해놓고 지금 그 혁신당 조국 혁신당 만들어 강령에. 놓고 강령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다고? 교육균등, 교육기회 균등. 이 교수님 그 얘기 두 번만 하면 나 화나나. 아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또 하나 뭐라고 그랬냐면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화나네.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그건 뭐 유권자들 개개인이 하는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거품이다. 왜 저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라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참, 이 교수님. 네. 우리의 그 만남도 꽤 오랜 세월이지만 주위에 그 아는 교수 이름을 많이 알잖아요, 그죠? 주변에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뭐 제자들도 이제 교수나 신분 가지고 많이들 활동하면서 조국이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한 사실은 저도 없어요. 저도 없죠. 예.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학의 형법 전공의 교수라는 걸 알면서 오늘 저희들이 그 얘기하면서 참 이렇게 훌륭한 교수였다.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또 후학을 많이 그 참 좋은 그 법조인을 만드는데 훌륭한 교수 조국이었다. 이제 이 소리 가지고 저희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이제 화나는 일만 있네요. 하나 제가 그 다음 기회가 되면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 이제 그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저기 제일 그 진보와 그 보수로 나눠져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다고 하면 또 세계 정치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그 학생 지도하면서 보수 학생과 진보 학생이 있으면 둘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어우러졌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는 공산화를 찬양하는 진보를 내세워서 공산화를 찬양하고 이북을 찬양하는 이거는 아니다 해가면서 이제 학생 지도를 하면 그거는 같은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런 지도를 할 때 우리가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진보 속에서 뭐 빙자에서 뭘 하든 김경수, 김부겸, 박용진, 송영길, 심상정, 안희정,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조국 이렇게 10사람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다음에 이재명하고 한판 붙어보자고 할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시지 말고 대충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이거 가지고 이번 그 총선 끝나고 나면 자료 나오는 거 있으면 이들 중에서 누가 이재명이의 어떤 그 견제 세력이 되고 같이 한판 해보자고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그래도 단언하는데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면 가능하다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박용진이? 아니요. 아니 박용진이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내쫓죠? 자기랑 경쟁자였잖아요. 대통령 후보도 경쟁자, 당 대표도 경쟁자. 그러니까 아예 싹쓸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보던데. 진보, 진보 색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와 진보를 섞어놓은 사람이죠. 아니 근데 하여튼 좌파는 아니잖아. 진보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좌파라고 하면은 주사파 쪽을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로 아이고 또 오늘 여기까지 간 진보 보수로 나눴었을 때 우리는 그 학생 지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둘을 놓고 둘이가 잘 그 내 얘기도 옳고 내 얘기도 옳고 이건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둘의 얘기 합해도 맞는다 이래 가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친구처럼 형처럼 아버지처럼 오고 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잘 되어져 왔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막 산산조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10명을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다 대통령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또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이는 왜 제가 이제 끝으로 박용진이라고 하는 그 경쟁자로 봐서 그 사람을 끝까지 그 공천을 안 주고 이상한 사람을 또 공천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속이 이렇게 무서운 쪽이지 이고 무서운 소굴이구나. 저는 그거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가. 말이 진짜였나?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집권할 수 있는 거고 지지를 넓힐 수 있는데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드는 순간에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거해 주신 사람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결코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아이고 경선 후보 때 그 이제 들러리 하나만 세워놓고 지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얘기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모르지? 그럼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거기까지 알면 제가 귀신이게요? 이 교수님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뭐 제가 묻는 말이 되도 않는 얘기 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셔서 아이 고맙고, 아닙니다. 또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녹화에 그 약속한 일이라서 이렇게 어렵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아이. 근데 어떡합니까? 네. 이제 우리 둘이도 얘기하다 보면 틀리는 거 많잖아요. 아유 그리고, 많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쭉 얘기하다 보면 끝에 가서 맞고. 근데 그렇게라도 우리는 돼서 그래도 내 말이 틀렸으면은 따라가야지. 또 이 교수님 얘기가 한배 얘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되면 또 그건 또 그렇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그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국민 심리가 불편하지 않게, 학생 심리가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참 그렇네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생각만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누구랑 대화를 하고 제가 부총장님하고 얘기를 하던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던 저는 우리는 다를 수 있다를 기본 배경으로 깔아요. 다르다와 옳다 그르다와는 달라요. 예. 근데 제가 봐서 정치인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그게 괜찮은 거죠. 좋은 거죠. 남들이 하면 불륜. 나쁜 거죠. 옳다 그르다로 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는 제가 봐서는 반드시 혁파를 해야 됩니다. 다른 점을 인정해야죠. 다른 점을 인정해 줘야 나도 크고 상대방도 크고 같이 크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됐으면, 그런 정치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끝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들 말씀을 옳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에 좀 좋아요에 어떤 거 클릭을 좀 해주시고, 또 저희들 입장도 구독자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해서 우리 이 교수님 모시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런데 주인은 이렇던데 이 교수님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그 조국 전 교수 그는 누구인가를 놓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준비와 어떤 상세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해주신 말씀은 많은데 그 설명을 길게 해드리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지는 것도 있었고 깊이 넓게 이렇게 못 해드렸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꼭 필요하다면 여기서 못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저희들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